제 손만 믿으세요.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스며들던 순간 저는 제 심장이 한 박자 느리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가운 너머로 느껴지는 따뜻한 손끝, 라벤더 향기, 그리고 이 모든 게 잘못된 선택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으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민정, 올해 55입니다. 매일 아침은 똑같았습니다. 새벽 5시 반, 남편 제국이 일어나는 소리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부스럭거리는 옷장 여는 소리, 세면대 물소리, 현관문이 닫히는 둔탁한 소리. 저는 그 소리들을 이불 속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어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거실 식탁에는 어제 저녁에 남긴 밥그릇이 그대로였고 TV에선 아침 뉴스 앵커가 경제 지표를 읽어내려갔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배경음 삼아 커피를 끓였습니다. 믹스커피 한 봉, 뜨거운 물. 저어주는 숟가락 소리만이 부엌을 채웠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섰을 때 문득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웃음을 잃은 건 눈가의 주름은 깊어졌고 입꼬리는 처진 채로 굳어 있었습니다. 나는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하는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한숨, 습관처럼 따라오는 한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을 겁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유라. 대학 때부터 알고 지낸 거의 3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오늘 시간 되냐며 커피 한잔 하자고 했습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나오자는 말에 저는 선뜻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집에 있어도 할 일은 없었으니까요. 목동역 근처 카페에서 만난 유라는 변함없었습니다. 밝은 미소, 여전히 젊어 보이는 피부, 생기 넘치는 표정. 저와는 달랐습니다. 유라가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냥 똑같다고 대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하고, TV 보고, 자고, 그게 다라고요. 유라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러고는 물었습니다. 요즘 라온 테라피라는 곳을 아냐고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라온 테라피가 뭐냐고 되묻자 유라는 마사지 같은 건데 좀 특별하다고 했습니다. 여자들만 들어가는 곳이라고요. 마사지라면 동네 안마원이나 스파 정도를 떠올렸지만 유라의 표정은 뭔가 더 비밀스러워 보였습니다. 여자들만 다니는 곳이라니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유라가 덧붙인 말에 제 손에 들린 커피잔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테라피스트는 남자라고 했습니다. 순간 저는 되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남자라고요? 유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지만 진짜 전문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또래 여자들이 요즘 많이 간다고 진짜 힐링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라는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지 않냐고요. 남편 뒷바라지에 집안일에 맨날 똑같은 일상만 반복하고 있다고요. 저는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유라가 한번 가보지 않겠냐며 자기가 소개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흔들렸습니다. 호기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일탈에 대한 갈망이었을까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해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라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결국 갈 거라는 걸.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라온 테라피. 그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뒤척이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선 제국이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코 고는 소리, 규칙적인 숨소리. 언제부터였을까요? 남편의 숨소리가 이렇게 멀게 느껴진 건 며칠이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그 이야기를 잊지 못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빨래를 개면서도 여성 전용 힐링룸이라는 단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제국이 오늘 저녁 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기계처럼 김치찌개라고 대답했습니다. 어제도 찌개였다는 제국의 말에 저는 그래서 어쩌라는 듯 대꾸했습니다. 더 이상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TV 리모컨을 든 제국은 뉴스 채널로 돌렸고 저는 설거지를 마저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도 한 번쯤은 나를 위한 일을 해볼까 하고요. 휴대폰을 꺼내 유라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곳 주소를 알려달라고요.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알았다며 내일 보내주겠다고 진짜 후회 안 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 짧은 메시지가 이렇게 큰 변화를 불러올 줄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사흘 후 저는 목동의 한 주택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라온 테라피 스튜디오. 은은한 조명 아래 반짝이는 간판.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깔끔한 인테리어. 은은한 향기가 문틈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라벤더일까요? 아니면 제스민일까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돌아갈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발짝 물러서려는 순간 문이 열리며 여성 상담사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라며 유라님 소개로 왔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담실로 안내받은 저는 간단한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이름, 나이, 연락처, 그리고 마지막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프로그램은 고객의 선택에 따라 진행된다는 문장이었습니다. 펜을 든 손끝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이미 서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기본 코스로 시작할 건지 아니면 시그니처 코스로 할 건지요. 저는 작은 목소리로 기본 코스로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상담사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으면 테라피스트가 곧 들어간다고 긴장하지 말라고요. 탈의실에서 가운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가운 속으로 드러난 어깨선, 쇄골, 가슴의 윤곽. 언제부터 이렇게 제 몸을 의식하지 않고 살았을까요? 조용한 테라피룸에 들어섰습니다. 은은한 조명, 잔잔한 클래식 음악, 따뜻한 온도. 침대에 엎드려 누웠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간다는 말과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부드러운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테라피스트 세민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봤습니다. 깨끗한 흰 셔츠, 단정한 헤어스타일, 차분한 눈빛.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첫 방문이냐고 물으며 긴장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조그맣게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제 손만 믿으세요. 그의 말에 제 심장은 이상하게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오일이 등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끝이 천천히 어깨를 따라 내려왔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그러다 점점 깊게. 뭉친 근육을 풀어내는 손길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많이 긴장했다며 천천히 호흡하라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손끝이 어깨에서 등으로, 등에서 허리로 내려갔습니다.
옷깃 사이로 스며드는 온기, 오일의 매끄러운 감촉, 그리고 점점 깊어지는 압력. 이상했습니다.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긴장이 풀리고 숨이 편해지고 온몸의 감각이 하나씩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기본 코스는 여기까지라며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나른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이완감이었습니다. 좋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물었습니다. 시그니처 듀얼 테라피로 진행할 건지요? 그 질문에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평범하게 끝낼 수도 있었습니다. 일어나서 옷을 입고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입술은 먼저 움직였습니다. 네. 그 한마디로 제 삶은 두 개의 세상으로 갈라졌습니다. 네, 라고 대답한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세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닫혔습니다. 혼자 남겨진 테라피룸 안에서 저는 제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빠르게, 불규칙하게 뛰는 심장. 이게 맞는 걸까요? 돌아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할 틈도 없이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엔 두 명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세민과 또 다른 테라피스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듀얼 테라피를 담당하는 준서입니다. 자신을 소개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이는 세민과 비슷해 보였지만 목소리는 좀 더 부드러웠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두 사람이 동시에 케어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양쪽에서 균형 있게 이완시켜 드릴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음악이 바뀌었습니다. 좀 더 깊고 좀 더 느린 선율이었습니다. 따뜻한 오일이 다시 등에 닿았습니다. 이번엔 두 쌍의 손이었습니다. 왼쪽 어깨와 오른쪽 어깨, 동시에 눌러주는 압력. 한쪽에서 내려가면 다른 쪽에서 올라왔습니다. 마치 물결처럼, 리듬처럼 움직이는 손길이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두 사람의 손길을 동시에 받는다는 게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어색함은 녹아내렸습니다. 등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옆구리로, 손끝이 지나간 자리마다 온기가 남았습니다. 오일의 향기가 진해졌습니다. 라벤더와 일랑일랑, 그리고 뭔가 더 깊은 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것인지 그들의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손끝은 점점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어깨 뼈 사이, 갈비뼈를 따라, 척추를 따라.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무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이게 이완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쪽 손이 목덜미를 지나 어깨선을 따라 내려왔습니다. 다른 손은 허리 아래, 청골 부위를 천천히 눌러주었습니다. 가운끈이 느슨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니, 실제로 느슨해진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긴장을 풀어주세요. 호흡에만 집중하세요. 그때 세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쉬었습니다. 손길은 계속되었습니다. 점점 더 느리게, 점점 더 깊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30분인지 1시간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 손길이 멈췄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났습니다. 천천히 일어나셔서 샤워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저는 한참을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아니, 일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나른했습니다. 뼈마디가 풀어진 것 같았습니다. 동시에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게 뭘까? 행복일까? 아니면 죄책감일까? 저는 오랜만에 제 자신을 느꼈습니다. 여자라는 존재를, 몸이 있다는 사실을, 감각이 살아있다는 걸. 하지만 그와 동시에 허무함도 찾아왔습니다. 이건 힐링일까? 아니면 도피일까? 겨우 몸을 일으켜 샤워실로 향했습니다. 가운을 벗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몸은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오일이 남아있는 피부, 붉게 물든 어깨와 등. 샤워기를 틀었습니다. 따뜻한 물줄기가 몸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슬퍼서일까요? 후회해서일까요? 아니면 안도해서일까요? 물소리에 묻혀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나는 도대체 뭘 한 거지? 몸은 가벼웠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 남편에게도 친구에게도 심지어 저 자신에게도 솔직할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물이 식을 때까지, 눈물이 마를 때까지. 다시는 오지 말아야지.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멀게 느껴졌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풍경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옆자리 사람들의 웃음소리, 이어폰에서 새어나오는 음악소리, 모든 게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제국은 아직 퇴근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텅 빈 거실, 꺼져 있는 TV, 식탁 위에 빈 컵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제국은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친구 만나고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유라를 만났으니까요. 하지만 전부를 말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 제국은 그렇게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대화는 거기까지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모든 게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그날의 감촉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손길, 오일의 향기, 그리고 그 이상한 감정들. 그러던 어느 날 유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정아, 어땠어? 좋았어? 힐링됐어?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좋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몸은 확실히 가벼웠으니까요. 그치? 이번엔 듀얼 코스로 해봐. 완전 다르다니까? 진짜 다른 세상이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 후회돼? 유라가 물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후회는 아니라고요. 깨달았다고, 제가 원한 건 자극이 아니라 마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유라의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유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몸을 풀어주는 건 일시적이라고, 진짜 필요한 건 마음을 풀어주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해줘야 한다고요. 유라는 한참 말이 없다가 그러냐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았다고, 내가 옳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비밀을 안고 계속 살아갈까요? 아니면 털어놓을까요? 고민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기로요. 그날 밤 제국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을 때 저는 옆에 앉았습니다. 리모컨을 쥔 그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언제 이렇게 멀어졌을까요? 제국이 리모컨을 내려놨습니다. 저를 쳐다봤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지한 눈빛이었습니다. 요즘 나도 많이 미안했어. 일에만 매달리다 보니 당신을 소홀히 했지. 알고 있었어. 하지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말하고 싶은 게 많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서로의 손이 닿았습니다. 익숙한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습니다. 세민의 손과는 다른, 준서의 손과도 다른, 오랜 시간 함께한 사람만이 줄 수 있는 온기였습니다. 다시 시작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제국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진짜 힐링은 몸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건 낯선 사람의 손길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의 따뜻함이라는 거요. 라온 테라피에서의 그 시간은 제게 일탈이 아니라 깨달음을 준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진짜 원했던 게 뭔지, 제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준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잃어버린 웃음은 다른 곳에서 찾는 게 아니라 제가 서 있는 이곳에서 다시 피워내야 한다는 거요. 그리고 오늘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예전처럼 한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괜찮을 거야. 우리는 괜찮을 거야.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저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모든 게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국과 손을 맞잡고 앉아있던 그 순간 저는 오랜만에 남편의 체온을 느꼈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 일하느라 굳은 살이 박인 손가락. 이 손이 이렇게 따뜻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신 요즘 많이 힘들었죠?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국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 일이 생각보다 힘들었어. 승진 탈락하고 후배들한테 밀리는 것 같고 집에 오면 당신한테 얘기해야 하는데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더라고.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남편이 항상 강한 사람인 줄만 알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사람. 하지만 그도 힘들었던 거였습니다. 미안해요. 저도 몰랐어요. 제국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말을 안 했는걸. 그냥 집에선 편하고 싶었어. 아무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서 멀어지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각자의 힘듦을 숨기고 각자의 외로움을 견디면서 저도 말했습니다. 요즘 제가 얼마나 공허했는지, 하루하루가 얼마나 무의미하게 느껴졌는지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버거웠다고 거울 볼 때마다 늙어가는 제 모습이 두려웠다고 말했습니다. 제국이 놀란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렇게 힘들었어? 왜 말을 안 했어? 당신도 힘든데 제가 어떻게 말을 해요?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참 어리석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솔직하지 못했던 우리가. 제국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말해. 힘들 때, 외로울 때, 화날 때, 뭐든지 다 말해. 나도 그럴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따뜻한 캐모마일 차 한 잔씩 들고서요. TV는 꺼져 있었습니다. 오직 우리 둘의 목소리만 방 안을 채웠습니다. 제국이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것 같냐고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정확히 언제라고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였을까요? 대화가 줄어들고 스킨십이 사라지고 서로의 눈을 보는 시간이 짧아진 게 아마도 몇 년 전부터였을 거예요. 당신이 바빠지고 저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요. 제국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도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 집이 쉬는 공간이 아니라 그냥 자는 곳이 되어버렸어.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제국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데이트 가자. 네, 데이트. 젊었을 때처럼 영화 보고 밥 먹고 공원 산책하고 그렇게 하루 보내자. 저는 놀라서 제국을 쳐다봤습니다. 언제 이런 말을 할 줄 알았을까요? 정말요? 응. 이번 주말. 토요일 괜찮아?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제안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니. 좋아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행복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옆에 누운 제국의 숨소리가 더 이상 멀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심이 됐습니다. 우리는 괜찮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토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옷장을 열어 옷을 골랐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결국 연한 베이지색 니트와 청바지를 골랐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고 가벼운 화장을 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여전히 주름은 있었지만 표정이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제국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깔끔하게 면도를 하고 오랜만에 보는 남색 재킷을 꺼내 입었습니다. 준비됐어? 네. 우리는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목동 거리는 화창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거리의 은행나무들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걷는 게 어색했지만 동시에 설렜습니다. 영화관에 도착했습니다. 제국이 물었습니다. 뭐 보고 싶어? 로맨스 영화요. 제국이 웃었습니다. 좋아. 표 끊을게. 영화는 잔잔한 멜로 영화였습니다. 중년 부부의 이야기였는데 우리와 비슷한 나이대의 주인공들이 서로를 다시 발견해가는 내용이었습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저는 제국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나왔을 때 제국이 물었습니다. 괜찮았어? 네. 우리 이야기 같았어요. 제국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점심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먹었습니다. 파스타와 피자를 주문하고 와인 한 잔씩 마셨습니다. 대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옛날 이야기, 재미있었던 일들, 앞으로의 계획들. 식사를 마치고 근처 공원을 걸었습니다. 단풍이 든 나무들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제국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마워. 뭐가요? 다시 기회를 줘서, 우리 관계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저는 제국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제 말을 들어줘서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라온 테라피에서 찾으려 했던 게 뭐였는지. 그건 일탈이나 자극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존재를 인정받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여자로서, 한 사람으로서 소중하다는 걸 느끼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낯선 사람의 손길로는 채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필요한 건 제 곁에 있는 사람의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눈빛,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당신, 제국이 불렀습니다. 네, 사랑해.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얼마 만에 듣는 말일까요? 얼마 만에 이렇게 진심을 느낄 수 있을까요? 저도 사랑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오랜만에 펜을 들었습니다. 오늘 나는 다시 시작했다. 잃어버렸던 웃음을 되찾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진짜 힐링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바로 내 곁에, 내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을. 다이어리를 덮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하게. 나는 괜찮아. 우리는 괜찮아. 그렇게 중얼거리며 저는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새로운 하루를 함께할 시간을, 그리고 다시 피어날 우리의 이야기를. 잃어버린 웃음을 되찾은 오늘, 저는 행복합니다. 네. 그 대답을 한순간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세민이 조용히 말하며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 혼자 남겨진 방 안에서 저는 제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쿵쾅쿵쾅, 점점 빨라지는 심장.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선택은 끝났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두 사람의 발소리였습니다. 다시 들어갑니다. 세민의 목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남자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듀얼 테라피를 담당하는 준서입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준서의 목소리는 세민보다 조금 더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음악이 바뀌었습니다. 더 느린, 더 깊은 선율이었습니다. 조명도 더 어두워졌습니다. 양쪽에서 동시에 케어해드립니다. 편하게 호흡하세요. 세민이 말했습니다. 따뜻한 오일이 등 위에 떨어졌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그리고 두 쌍의 손이 동시에 제 몸에 닿았습니다. 왼쪽 어깨와 오른쪽 어깨, 동시에 시작된 압력. 한쪽이 내려가면 다른 쪽이 올라왔습니다. 마치 파도처럼, 물결처럼 움직이는 손길이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을 동시에 받는다는 게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어색함은 녹아내렸습니다. 손끝이 어깨뼈 사이를 천천히 훑고 지나갔습니다. 뭉쳐있던 근육이 풀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오일의 향기가 진해졌습니다. 라벤더와 일랑일랑, 그리고 뭔가 더 깊은 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한쪽 손이 등을 따라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척추를 따라 허리를 지나 골반 위쪽까지. 다른 손은 반대편에서 똑같은 움직임을 그렸습니다. 대칭적이면서도 절묘하게 어긋나는 리듬이었습니다.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것인지 그들의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손끝은 점점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갈비뼈를 따라, 옆구리를 지나, 허리선을 따라. 가운끈이 느슨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니, 실제로 느슨해진 것 같았습니다. 긴장을 완전히 풀어주세요. 호흡만 느끼세요.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세민이었을까요? 준서였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쉬었습니다. 오일과 향이 폐 속 깊이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손길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번엔 팔을 따라 내려왔습니다. 손목까지, 손바닥까지, 손가락 하나하나까지. 그렇게 세심하게, 천천히. 온몸의 감각이 깨어났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일까요? 이렇게 제 몸을 느껴본 게. 어깨가 있다는 것, 등이 있다는 것, 허리가 있다는 것, 그리고 제가 여자라는 것.
손끝이 다시 등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더 느리게, 더 부드럽게, 마치 깃털이 스치는 것처럼 가벼운 터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가벼움이 더 강렬하게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온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게 뭘까? 이완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몸은 편안한데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좋은 것 같은데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한쪽 손이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엄지로 목 뒤에 긴장을 풀어주고 나머지 손가락으로 어깨선을 따라 내려왔습니다. 다른 손은 허리 아래, 청골 부위를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눌러주었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호흡하세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저는 의식적으로 숨을 내쉬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10분인지 30분인지 1시간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모든 감각이 현재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과거도 미래도 없이 오직 지금 이 순간만 존재했습니다. 손길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멈췄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났습니다. 천천히 일어나셔도 됩니다. 두 사람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닫혔습니다. 혼자 남은 저는 한참을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일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나른했습니다. 뼈마디가 다 풀어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게 뭐지? 행복인가, 죄책감인가? 저는 오랜만에 제 자신을 느꼈습니다. 여자라는 존재를, 몸이 있다는 사실을, 감각이 살아있다는 것을,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한 사람의 여자로서 저 자신을요. 그런데 왜일까요? 행복보다 먼저 찾아온 건 허무함이었습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걸까?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가운을 여미고 침대에서 내려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비틀거리며 샤워실로 향했습니다. 샤워실 문을 열었습니다. 거울이 보였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낯설었습니다. 붉게 상기된 얼굴, 흐트러진 머리, 가운 사이로 드러난 어깨, 오일이 아직 남아있는 피부가 촉촉하게 빛났습니다. 이게 나야? 손을 뻗어 거울을 만졌습니다. 차가운 유리 표면. 하지만 거울 속 여자는 뜨거워 보였습니다. 가운을 벗었습니다. 샤워기를 틀었습니다. 따뜻한 물줄기가 몸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등에, 어깨에, 허리에. 아까 그들의 손이 닿았던 자리를 물이 씻어냈습니다. 오일이 물과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라벤더 향이 욕실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슬퍼서일까요? 후회해서일까요? 아니면 안도해서일까요? 나는 도대체 뭘 한 거지?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물소리에 묻혀 흐느끼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몸은 가벼웠습니다. 근육이 풀렸고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분명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 남편에게도 친구에게도 심지어 저 자신에게도 솔직할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제국이는 모르겠지.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아침 현관문을 나서던 뒷모습, 무심한 표정으로 뉴스를 보던 모습, 식탁에 앉아 말없이 밥을 먹던 모습. 나는 왜 이런 걸 한 거지? 대답은 알고 있었습니다. 외로웠으니까, 공허했으니까,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로 느껴지고 싶었으니까. 하지만 이건 해답이 아니었습니다. 뜨거운 물이 차가운 눈물과 섞였습니다. 얼굴을 타고, 목을 타고, 가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물이 식을 때까지,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샤워기를 잠갔습니다. 고요했습니다. 물소리가 사라지자 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거칠고 불규칙한 숨소리, 수건으로 몸을 닦았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치 처음 만지는 몸인 것처럼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물기가 남아있는 얼굴, 붉어진 눈. 하지만 표정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슬픔과 후회, 그리고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결심이었을까요? 옷을 입었습니다. 머리를 말렸습니다. 화장을 고쳤습니다. 천천히 차분하게 평정을 되찾으려 애쓰며 상담실로 나가자 직원이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좋았다고? 힐링됐다고? 좋았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몸은 확실히 편해졌으니까요. 계산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목동의 거리는 여전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지나가고 가게들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만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지하철역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다시는 오지 말아야지.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흐르는 풍경들, 불빛들, 어둠.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저녁 6시. 제국은 아직 회사에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문득 제국에게 전화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냥 목소리라도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은 어두웠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신발을 벗었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고요했습니다.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진짜 원했던 건 이게 아니었어. 몸의 위안이 아니라 마음의 위안이 필요했습니다. 낯선 손길이 아니라 익숙한 따뜻함이 그리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기로, 남편 제국에게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기로, 우리 관계를 다시 시작하기로. 라온 테라피를 다녀온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모든 게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그날의 감촉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오일, 두 쌍의 손길, 라벤더 향기, 그리고 샤워실에서 흘린 눈물. 제국은 여전히 바빴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고 저녁 늦게 들어왔습니다. 대화는 여전히 짧았습니다. 저녁 뭐 먹을지, 주말에 뭐 할지, 그런 일상적인 것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이제 그게 답답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먼저 말을 걸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유라였습니다. 밝은 목소리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다녀온 지 며칠 됐는데 어떠냐고, 괜찮냐고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몸은 확실히 가벼워졌으니까요. 유라는 그렇다며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자기가 뭘 했냐고, 진짜 좋지 않냐고요. 그리고 이번엔 더 특별한 걸 해보라고 권했습니다. 듀얼 코스 말고 프리미엄 코스가 있는데 완전 다르다고, 진짜 다른 세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다 한다고, 우리 나이 때 이런 거 한 번쯤은 해봐야 한다고,
인생은 짧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듣고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안 갈 것 같다고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라가 놀란 듯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후회되냐고요. 저는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후회는 아니야. 깨달았어. 내가 원한 건 자극이 아니라 마음이었어. 유라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몸을 풀어주는 건 일시적이라고요. 그 순간은 좋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다시 공허해진다고요. 그게 답이 아니더라고 말했습니다. 진짜 필요한 건 마음을 풀어주는 거라고, 그리고 그건 낯선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해줘야 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유라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았다고, 내가 옳은 것 같다고요. 사실 자기도 요즘 남편과의 관계가 소원해져서 그런 곳을 찾게 된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요. 저는 유라에게 물었습니다. 남편분과 대화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요. 진짜 마음을 나눠보라고요. 유라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야 하는데 용기가 안 났다고요. 하지만 한번 해볼게라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비밀을 안고 계속 살아갈까요? 아니면 털어놓을까요? 고민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기로요. 그날 저녁 제국이 평소보다 조금 일찍 들어왔습니다. 8시쯤이었을까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녀왔어. 저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제국은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저는 물 한 잔을 따라 건넸습니다. 제국이 고맙다며 받아 마셨습니다. TV를 켜려던 제국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제국이 놀란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우리 이야기 좀 할까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국이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 있어?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요즘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하루하루가 얼마나 공허했는지 말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버거웠고, 거울 볼 때마다 늙어가는 제 모습이 두려웠다고요. 당신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서 무서웠다고 말했습니다. 제국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라온 테라피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 실수였고 제가 잘못 찾았던 해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깨달은 건 말했습니다. 제가 진짜 원했던 건 누군가의 손길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마음이었다고요. 우리 언제 이렇게 멀어졌을까요? 제국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국이 말했습니다. 자기도 요즘 많이 힘들었다고요. 회사에서 승진해서 탈락했고 후배들한테 밀리는 것 같아서 자존심이 상했다고 했습니다. 집에 오면 저한테 얘기해야 하는데 자존심이 허락을 안 했다고요. 그냥 TV나 보면서 아무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몰랐다고요. 제국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기가 말을 안 했다고 미안한 건 자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서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말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던 것들을요. 제국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말해줘. 힘들 때, 외로울 때, 화날 때, 뭐든지 다 말해. 나도 그럴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따뜻한 캐모마일 차 한 잔씩 들고서요. TV는 꺼져 있었습니다. 오직 우리 둘의 목소리만 방 안을 채웠습니다. 제국이 제안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데이트를 가자고요. 젊었을 때처럼 영화 보고 밥 먹고 공원 산책하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자고 했습니다. 저는 놀라서 제국을 쳐다봤습니다. 언제 이런 말을 할 줄 알았을까요? 좋다고, 토요일이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행복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왔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옷장을 열었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연한 베이지색 니트와 청바지를 골랐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고 가벼운 화장을 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여전히 주름은 있었지만 표정이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제국도 깔끔하게 면도를 하고 오랜만에 보는 남색 재킷을 입었습니다.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목동 거리는 화창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거리의 은행나무들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영화관에서 로맨스 영화를 봤습니다. 중년 부부의 이야기였는데 우리와 비슷한 나이대의 주인공들이 서로를 다시 발견해가는 내용이었습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저는 제국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나왔을 때 제국이 괜찮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우리 이야기 같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제국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점심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먹었습니다. 파스타와 피자를 주문하고 와인 한 잔씩 마셨습니다. 대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옛날 이야기, 재미있었던 일들, 앞으로의 계획들을 나눴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근처 공원을 걸었습니다. 단풍이 든 나무들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제국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다고요. 다시 기회를 줘서 우리 관계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국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야말로 고맙다고, 제 말을 들어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라온 테라피에서 찾으려 했던 게 뭐였는지, 그건 일탈이나 자극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존재를 인정받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여자로서, 한 사람으로서 소중하다는 걸 느끼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낯선 사람의 손길로는 채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필요한 건 제 곁에 있는 사람의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눈빛,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제국이 저를 불렀습니다. 사랑해.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얼마 만에 듣는 말일까요? 저도 사랑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오랜만에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오늘 나는 다시 시작했다. 잃어버렸던 웃음을 되찾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진짜 힐링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바로 내 곁에, 내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을. 다이어리를 덮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하게. 나는 괜찮아. 우리는 괜찮아. 그렇게 중얼거리며 저는 내일을 기대했습니다. 새로운 하루를 함께할 시간을, 그리고 다시 피어날 우리의 이야기를. 라온 테라피에서의 그 시간은 제게 일탈이 아니라 깨달음을 준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진짜 원했던 게 뭔지, 제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준 시간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웃음을 되찾은 오늘 저는 행복합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였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누군가는 공감했을 수도, 누군가는 위로받았을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삶에서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아가고 있으니까요. 오늘 밤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그런 작은 말들이 우리의 하루를 바꿀 수 있으니까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